자, 한편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집권 여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자,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김병기 또 서영교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예정인데요. 일단 박수현 의원께서 누구 찍으실 거예요? 아니, 앵커께서 이렇게 손님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훅 들어가 황당한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곤란한 질문을. 아마 이 두 가지의 성격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뒷받침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것이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특검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특검이 제대로 하리라고 믿고 거기에 맡겨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실력을 발휘하고 성과를 낼 곳은 결과적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인데 그것을 이 당에서 특히 원내 지도부가 어떻게 잘 뒷받침할 것이냐라고 하는 누가 그걸 잘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성격을 놓고 의원들이 또 당원들이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는 좀 특이하더군요. 네. 권리당원 투표로 20%를 반영하기로 룰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170석쯤 되니까 20%면 의원 수로 따지면 한 34석 정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말이 좀 많은데 왜 권리당원 투표를 갖다가 여기다가 도입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해서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방향으로 계속 확대가 되어 왔는데 네. 이게 원내 대표만이 아니라 이제 국회의장 선거에도 20%의 권리당원 의견을 이제 반영한다고 그렇게 당규가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아니 원내 대표를 뽑는 데까지 국회의장을 뽑는 데까지 이런 이제 의문들은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당원 중심 정당의 길을 가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분은 다시 말해 원내 대표가 어떤 원내의 어떤 결정들을 하고 원내 지도부를 구성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원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 전체의 권리와도 미치는 연관이 돼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소한의 당원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20% 정도의 최소한의 비율을 이제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 네. 이것도 민주당이 처음 실험을 해보고 있는 그런 어떤 제도이니만큼 당원이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는 그러한 어떤 첫걸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는 뭐 어떤 저희들도 굉장히 어떤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출발입니다. 예. 네, 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돼야 협치에 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뭐 두 분 다 사실은 뭐 다 친명 범주에 다 동일하게 속해 있고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 여당에서 친명 아닌 사람이 어떻게 지도부에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종의 뭐 친명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좀 그 결이 조금 다른 게 서영교 의원은 약간 좀 투사형 그리고 좀 이른바 야당 시절에 이른바 대여투쟁에서 선봉했었던 그런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좀 많이 각인이 돼 있다는 느낌이 있고요.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도와서 당내 굵직한 그런 중요한 일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국민들과 또 원내 그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친명이라고 하는 범주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저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 이재명 정부에 제가 아까 계속 그 부탁을 드렸던 게 당부를 드렸던 게 협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고 네.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의하고 합의하고 논의하고 협상하는 과정들을 중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되더라도 야당과의 원만한 타협, 원만한 협상 그리고 원만한 양보에 능한 이런 지도부가 올라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자, 어떤 분이 원내대표가 되시든 간에 이 자리에 한번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지난 주말에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했었죠. 자, 그런데 만찬에 갔던 의원들 사이에서 한남동 관저에서 의문의 수영장 비슷한 시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제 뒤에 보이는 수영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입주한 뒤에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직사각형 시설물은 단차를 두고 점차 깊어지는 구조입니다. 가장 깊은 곳은
한 50에서 1m 정도로 보였습니다. 길이는 5에서 6m 정도로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강아지 수영장이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저게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키우던 개의 애완용 수조 아니냐, 수영장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인데 박소연 앵커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 구조물이 왜 저기에 있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에 좀 의아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설명대로 저것이 어떤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뭐 야경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거라면 별로 어울려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의혹을 증폭하는 것이 이게 이제 수돗물 사용량이 지금 밝혀졌었잖아요. 네. 하루 평균 관자에서 나오기 전까지 32톤씩을 썼다는 건데, 아니 예를 들어서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한 야경용이라면 하루에 수돗물을 매일 수돗물로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누군가 사용했으니까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아닐 텐데 뭐 좋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해명하는 것을 뭐 사실이라고 믿고요. 다만 비정상적으로 왜 저렇게 많은 수돗물을 쏟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때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참 이런 것까지 밝혀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좀 자괴감이 들긴 하나 하여튼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네, 김 실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저 시설 뭘까요? 글쎄요, 두고 봐야 되겠죠. 뭐 조격하는 장소였다는 말도 있고. 글쎄요, 이게 아무튼 저 길이가 7, 8m로 보이는 걸 봐서는 사람이 수영하는 구조는 아니죠. 네. 그리고 일단 없던 시설물이 생겼기 때문에 분명히 용도는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뭐 외빈들을 위한 조경용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외빈들의 눈에 보기에 좋게 저렇게 수조를 만들었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언뜻 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 난리법석을 떨면서 용산으로 관제를 이동해놓고 거기에서 저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저게 진짜 만에 하나 자신들이 키우는 반려견의 어떤 수영장이었다 한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통탄할 일이죠.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